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마지막 시간이죠. 20강. 오늘은 컴퓨터 응용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지금 들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듣다가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시작은 많이 하시는데, 이 끝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성실하게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듣고 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 듣고, 이제 시험을 보신다면, 웬만하면 거의 다 합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파트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 컴퓨터 그래픽스 파트는 총 몇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었죠? 네,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양이 이 컴퓨터 그래픽스는 보면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출제되는 문제는 12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또 앞에서 배웠던 부분 있죠.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두 번 들었던 것에서 나오는데, 그거 다 합쳐도 지금 배우는 양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선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소프트웨어 파트는 조금 더 개괄적이고, 조금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게 되면은 좋죠. 좋은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기를 이미 벌써 배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필기부터 준비한 다음에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파트는 실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서 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응용 디자인 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래픽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은요, 컴퓨터로 뭐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는 보통 2차원 이미지, 3차원 이미지, 그죠? 그리고 공간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도면, 그리고 인쇄, 그리고 애니메이션, 뭐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작업했다? 손으로 작업했다. 손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로 작업한다? 컴퓨터로 작업한다. 그래서 무슨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목적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을 수정하고 보정하고 편집하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원 그러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시험 볼 때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포토샵은 어떤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했었죠. 비트맵 이미지, 점으로 표현하는. 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무슨 이미지라고 했었죠? 벡터 이미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차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화면의 구성을 보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맨 위에 있는 그 바, 여기 보면 메뉴 파일 뭐 이렇게 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 그리고 그 밑에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 바가 있는데, 이 옵션 바가 2020년 판에서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매회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거 메뉴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도구창 툴박스라 그러죠. 툴박스.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공간.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도큐멘트 페이지라고 하고요. 포토샵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캔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팔레트라는 것들이 있죠. 윈도우 팔레트. 그래서 기본 인터페이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이 메뉴바의 구성에 대한, 이 메뉴바의 구성에 대한, 그리고 메뉴바의 기능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툴박스의 각각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안에 이 윈도우 기능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양이 되게 많죠. 일러스트만 해도 양이 많고 포토샵도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책에 교재에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되었던 것들, 자주 출제된 것들만 정리를 해놨어요. 뭐 툴박스에서는 어떤 것들, 자동 선택 툴이라는 건데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이미지와 관련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레이어 층이죠. 레이어들을 하나씩 서로 이렇게 합성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레이어를 통해서 합성하고 편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찢어 붙이는 콜라주 같은 그런 것처럼,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찢어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토샵은 어떠한 선택 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뭐 자동 선택하느냐, 사각형 선택이냐, 동그라미냐, 뭐 기본적으로 뭐 선택하는 방법들이 패스, 채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선택 툴들이 존재하는 게 포토샵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동 선택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동 선택 툴은 뭐예요? 자동으로 비슷한 계열의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해주는 그런 매직 윈드라고 해서 자동 선택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한다든가 우리 샤픈 툴이죠. 샤픈. 그 다음에 흐림, 블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라디안트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색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툴도 있고, 페인트 버킷 툴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도구들이 있죠, 그죠? 네,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의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선택이 돼요.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오늘 뭐 1시간으로도 설명이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배우면서 익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와요. 메뉴바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뭐 유형 선택,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일에서는 뭐 저장한다든가 파일 불러온다든가 하는 파일에 관련한 것들을 모아놓은 부분이고, 편집이라는 것은 컷, 카피, 뭐 붙이기, 뭐 그룹지기 이런 어떤 편집에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메뉴바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바의 기능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플레이스,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에서는 비트맵, 그러니까 비트맵에서는 벡터를 가져오고, 벡터에서는 비트맵을 가져올 때 보통 플레이스를 많이 쓰고요. 레졸루션 그러면 뭐 해상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언도, 전 단계, 컨트롤 Z, 리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Z. 뭐 이런 식의 그 일러스트랑 포토샵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모드에서 우리가 뭐 듀톤이 뭐냐, 우리 뭐 그 다음에 RGB 모드가 뭐냐, 뭐 크롭 툴, 자르는 툴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기를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레이어 개념이라든가 뭐 오퍼시티, 투명도, 그 다음에 모드, 뭐 브랜드 모드라든가 채널, 패스, 채널이나 패스도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어떤 선택하는 영역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딸 때 많이 주로 사용하는 툴이고, 채널이라는 것은 특수한 어떤 영역을 정할 때 쓰는 그런 뭐 알파 채널이니 이런 것들 개념인데, 뭐 일미 포토샵을 배우고 일러스트를 배우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고, 배우지 않고 그냥 일단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러스트와 포토샵 둘 다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포토샵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러스트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 뭐 create outline이라고 해서 글자를 깨는 거예요. 글자를 깨서 원래는 글자가 하나로 묶여 나와서 수정하거나 보정하거나 크기를 막 바꿀 수 없는데, create outline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글자가 하나씩 다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안 배우면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배우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자주 쓰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다 설명해도 그 실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안 했고 필요한 것만 정리를 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뭐 패스파인더라는 거는 뭐 자르고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레서라이징이라는 것은 우리 벡터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바꿔주는 것을 레서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뭐 하여튼 책에 있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메뉴바, 툴박스, 윈도우에 있는 기능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뭐 거의 뭐 실기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출제되는 것만 교재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준비하시면 뭐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실기를 배우신 분들은 뭐 이 파트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주의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원은 그래요. 2차원. 우리 평면에 표현하는, 물론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에도 이 3D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있어요. 근데 이제 본연에 사실 포토샵에서 그림 그릴 수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 작업할 수 있나요? 있어요. 간단한 작업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본연에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은 사진과 이미지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뭐 GIF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 얘는 그림에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페인트 프로샵이라든가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우리 실기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기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컴고시가 있습니다. 컴고시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 우리 실제 영상으로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선생님에게 접수를 해서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선생님한테 이 실기 강의 들으셔도 뭐 만약에 이제 학원을 다니기 어렵고 뭐 시간이 없고 이제 다 영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실기 합격하신 분도 되게 많으시고, 또 학원에서 듣다가 실패하신 분들 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영상 통해서 이렇게 잘 배우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서 올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언제든지 모르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기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컴고시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차원 우리 보통 3D라고 그러죠. 3D. 그 다음에 이거 2D 이렇게 얘기하는데
3차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D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3D Max, 뭐 라이노, 그다음 마야, 스케치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간단한 아주 제일 쉬운 건 이 스케치업이 좀 제일 쉽습니다. 도면 같은 거 있죠. 우리 3D로 된 도면.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는 예전에 맥스라든가 마야를 통해서 특히 맥스를 통해서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도면을 최적화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온 그런 프로그램이 스케치업이에요. 그리고 뭐 맥스, 라이노, 마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모델링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3D 얘는 이제 좌표가 우리 기본적으로 2D는 X, Y 좌표가 있었다 했었죠, 그죠? 근데 얘네들 3차원은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면, 옆면, 윗면, 뭐 뒷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고 싶은 부분을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화면을 보면서 입체 이미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3D가 2차원보다는 조금 더 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3D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원리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기능이 좀 많아요. 기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차원을 잘 하려면 2차원적인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웹 디자이너든 편집 디자이너든 무슨 뭐든 이 디자인 관련한 이 컴퓨터 그래픽 관련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돼야 되고 나는 이제 3차원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마야는 약간 애니메이션 관련한 그런 캐릭터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조금 더 얘네 라이노와 얘네 둘이는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는 좀 기본적으로 3D에 관련한 아주 표준적인 그런 형태들 뭐 집을 만든다든가 건축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고 스케치업은 건축 관련한 이미지를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똑같은 3D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디에 더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3D에서는 기본적으로 평면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3D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형태들을 그 도형을 있는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빚어 만들 수 있고 도형들을 서로 합성해서 만들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 모션 캡처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 센서를 달아서 캐릭터를 제작하고 또 캐릭터도 예전에는 다 일일이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니 이 실제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었죠. 지금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조금 이렇게 캐릭터적인 느낌만 만들 수 있었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모델링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그 조각을 하듯이 우리 사람의 얼굴이든 실상의 그 형태를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이미지 센서 3D 스캐너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3D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 조각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잘라내듯이 약간 둔탁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실제 모형을 탁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그 모양에다가 나의 센서를 달아서 내가 움직이면 그 모양이 저의 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D보다 3D가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3D가 2차원 애니메이션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2D는 일일이 다 그려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다 그려야 되지만 3D는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델링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제든지 장면을 바꿔가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D 관련한 거는 인건비가 많이 뭐 3D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3D는 장비
장비 값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와이어프레임을 물어보는 그 와이어프레임 모델 이게 뭐냐 이렇게 와이어 선으로 이런 식으로 선으로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선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델 그걸 와이어프레임 모델. 그다음 선이 아닌 면 색깔로 뭐 이렇게 면의 색깔로만 표현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서페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솔리드 모델은 실제 모양처럼 만들어 주는 것을 솔리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해안선, 산맥, 자연물의 복잡한 불규칙한 어떤 배경 이런 장면들을 만드는 모델을 프랙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델링이 나와요. 와이어프레임 모델, 서페이스 면이죠. 면 모델, 솔리드 모델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프랙탈 모델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게 나와요. 모델링, 렌더링. 렌더링은 뭐예요? 제품의 완성 예상보다라고 우리 예전에 제도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실제 완성된 뭐 색상이라든가 음영, 질감 이런 것들을 사실감 있게 입혀서 만들어내는 그걸 우리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3D 작업하고 나면 이제 그걸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렌더링 걸어 그래요. 그러면 요 장면의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렌더링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느냐, 광선 추적법이라든가 쉐이딩이라든가 매핑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사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이제 3D에서는 주로 요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광선 추적법이라는 것은요, 좀 더 렌더링 걸 때 좀 더 현실감 있게, 정밀하게 이런 렌더링을 주기 위해서 그 광원에서 나오는 그 광선을 추적하여 가지고 그런 반사율이나 굴절율 같은 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렌더링한 이미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광선 추적법이고요. 쉐이딩이라는 것은 입체감을 더 주기 위해서 빛에 의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걸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 안에는 조명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음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 3D 마야라든가 이제 맥스, 3D 맥스 정도만 사용할 줄 알면 그 개념이 뭔지를 다 비슷해요. 기능이. 예. 그래서 맥스를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맥스를 잘하면 요 스케치업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라이노나 마야도 마찬가지. 예. 얘네들은 약간 좀 캐릭터 있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만큼의 어떤 기능이 더 많이 그 프로그램 안에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모델링 한 것에다가 실제 질감이나 어떤 느낌을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생님이 옷이 이런 옷이다. 그럼 이제 실제 3D에서는 선생님 모양을 만드는 상태에서 솔리드 모델이죠, 그냥. 거기에다가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요 면에다가 이미지를 덮어 써주면 실제 이런 옷감의 질감이 덮어 씌워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입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매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뭐 스키닝, 스위핑, 폴리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됐었다. 이 정도만 아시고요. 책을 보고 다른 것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익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은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AD. CAD는 이제 2D CAD가 있고 3D CAD가 있는데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얘네들처럼 뭐 윈도우나 툴박스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리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미트가 뭐냐면은 수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 명령어를 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줄 때 쓰는 게 바로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 도면을 그려내는 영역을 결정하는 명령어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뭐 다중선을 그리는 명령어, 마인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 뭐 오토캐드는 그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거는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컥 익스프레스는 이제 컴퓨터 우리 맥킨토시라는 컴퓨터 아시죠? 그 컴퓨터에서 주로 이제 컥 익스프레스 실제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 보실 때 IBM을 선택하고 맥을 선택하거든요. 그럼 맥에서는 보통 컥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요. IBM에서는 보통 뭘 사용해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인디자인이나 컥 익스프레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글씨들 있잖아요. 작은 글씨들이 깨져요. 깨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흐리게 나온다든가 선명도도 떨어지죠. 왜? 비트맵 이미지고 얘 같은 건 벡터라서 좀 굵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게 작은 글씨 같은 게 있는 그대로 잘 안 나와요. 물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글씨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쿼크 익스프레스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쿼크 익스프레스나 인디자인의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은 포토샵과 일러스트죠. 그러니까 이거에 포토샵만 가지고도 얘기해도 지금 뭐 1시간 해도 모자라요. 그 기능들을 다 설명해도 정말 모자른데 지금 보면 2D 이야기해야 되죠. 3D 이야기해야 되죠. 또 도면에 대한 CAD, 인쇄 관련한 쿼크 익스프레스, 뭐 인디자인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생님도 그냥 중요한 것만 정리했으니까 그 정도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가라. 예.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니마투스라는 그런 그 라틴어의 어원을 갖는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동영상 중에 어떤 그 애니메이션 보통 이제 우리 보면 만화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관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컴퓨터로 만드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겠죠.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종류가 되게 많고요. 실제 뭐 디즈니나 이런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들만 쓰는 자기들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들만 쓰는 영화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3D 관련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드는데 최적화된 어떤 것을 이런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많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웹에서 사용되는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은 없어졌고요. 어도비사에서 이제 플래시를 원래 다른 회사에 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과거 플래시, 지금은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안 어려워요. 근데 정말 영상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가지고 상당한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버들 많은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과거에 플래시 애니메이션만 거의 한 1000편 정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고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컴퓨터 애니메이션이고 그 외에 셀 애니메이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셀 애니메이션이에요. 셀이라는 어떤 그 투명한 셀로판 위에다가 하나씩 그 장면을 그려서 그 장면을 연결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한 장면을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프레임을 보통 1초당 기본적으로 24프레임을 기본으로 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 일본은 NTSC 방식으로서 29.97 프로그램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일본은 좀 프레임이 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보통 24프레임을 많이 하고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일본은 좀 프레임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어때요? 자연스럽죠. 예. 그 안에 컷이 많이 들어가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일본 거는 좀 더 동적인 느낌이 많이 나면서 좀 더 재미가 있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투강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컷아웃이라는 건 잘라서 만든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점토 있죠, 점토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플래시의 개념을 알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뭐 in between, 뭐 모핑, 그 다음에 로토스코핑, 그 다음에 트위닝 이런 건데 특히 컴퓨터 애니메이션 중에 트위닝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보면 원화 작가라는 게 있고 동화 작가라는 게 있어요. 원화 작가는 이 장면이었으면 이 장면, 끝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요거와 요거. 그럼 동화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이에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2D 그냥 셀 애니메이션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 다 그려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트위닝 애니메이션은 앞장면을 주고 뒷장면을 준 다음에 그 사이에 트위닝이라는 걸 걸어내면 그 중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래시,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우린 트위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토스코핑은 이제 실사 이미지랑 합성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모핑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형태에서 B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모핑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인비트윈은 그 프레임 사이에다가 이미지를 또 해가지고 중간 단계를 만드는 이런 것을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 정도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이 외에도 아마 요 외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 주로 나오는데 이거 아닌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먼저 본인이 실기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풀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냥 찍으셔야 되겠죠. 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돼요. 여기서 해봤자 2문제 정도에서 3문제, 많이 이 정도 출제되는데 2문제와 3문제를 위해서 거의 이거 다 배우려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그리고 교재 안에서 반복돼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제 CBT 방식이다 보니까 문제 있는 은행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한 어떠한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것들 그리고 중요해서 나올 것 같은 것들만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가상현실이 뭐냐, 버스가 뭐냐, 스플이 뭐냐, 바이너리가 뭐냐 이런 식의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00 몇 년도 몇 월에 나왔다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요것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새로 나오기보다는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이 안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강의에서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간에서 뭐 들었던 분도 계시고 뭐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 필기 공부라는 것은 실기를 보기 위한 그냥 하나의 암기 과목이고 그리고 나서 합격하면 까먹어버리는
그러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나중에 실제 어떤 영역에서의 디자인을 하든 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가 참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디자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과정이에요. 이 안에서는 웬만한 거 다 배워요. 나중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뭘 하더라도 다 접하는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된 분들은 나중에 어떤 디자인을 하더라도 더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그 성실함에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고 있고 또 아마 강의 다 듣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 예. 그 컴퓨터 그래픽 운영기능사 시험은 이제 CBT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뭐 그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되고 다 가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미리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큐넷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큐넷이라는 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주관하는 사이트 큐넷에 가시면 거기에 CBT 체험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내가 직접 뭐 문제 풀고 답 쓰고 답 체크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 바로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물론 강의만 듣고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강의를 듣고 이론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있죠? 예, 그 정도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한 회차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찾아서 다시 한번 그 오답 체크하고 그리고 다음 기출문제 풀고 다음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떨어지라고 선생님이 구술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강의만 듣고 시험 볼 수도 있고 기출문제만 풀고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는 사실 기출문제만 풀고 봐도 붙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그래픽스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창의를 위한 도구예요. 컴퓨터 그래픽스는. 그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실기를 온라인으로 지금 관리도 해주고 평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다. 선생님 직접 학교 안 다니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녀서도 못하신 분들이 선생님한테 온라인으로 배워서 다시 잘 이해하고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컨고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시면 강의를 듣는 방법과 또 거기에 과제도 올리고 평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네이버 카페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합격하시고 나시면 선생님 그 컨고시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가 또 후기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선생님 강의를 진짜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쓴 책이 너무 안 팔려요.
강의는 벌써 10,000명이 넘어갔는데 선생님 쓴 책이 이게 2018년인가 썼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다 완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책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좀 선생님 책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미 책을 사서 어쩔 수 없이 못 산 분들이라면 이후에는 선생님 책을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아요.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으니까 물론 다른 책을 갖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선생님의 책을 좀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신 분 어쩔 수 없는데 주변에다가는 이제 이후에 합격도 하시고 하면 또 이렇게 뭐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쓰시거나 할 때 선생님 책 좀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